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이 4단계 과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과를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듣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1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말할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할 때, 그리고 들을 때, 대화할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 언어 생활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같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억양이 부자연스러워서 제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자, 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왜 궁금해요? 한국어를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외국어 같은 이런 인토네이션이 있어요. 억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사람은요, 저는 한국 사람 같은 억양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부자연스러워요.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인데 상대방이 가끔 상처를 받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숙제, 글쓰기 숙제를 받았는데 이 글쓰기를 보고 학생에게 이거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 학생이요, 마음에 상처를 받겠죠. 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좋습니까? 숙제를 봤는데 많이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돌려서 말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면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말하는 것을요, 직설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다 또는 표현하다. 부드럽게 돌려서 말해요. 부드럽게 돌려서 표현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격식을 차려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셔요, 술을 마셔요. 그럴 때는요, 그냥 편하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돼요. 그런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인터뷰, 면접에 갔어요. 또는 교수님을 만나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이럴 때는요, 무거운 자리잖아요.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격식을 차려서, 격식을 갖춰서 말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지금부터 듣기 부분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잠시드 씨와 안젤라 씨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젤라 씨가 회의를 끝냈습니다. 회의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민을 해요? 안젤라 씨가 회의 시간에 이렇게 합시다,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좀 다이렉트,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나 봐요. 안젤라 씨가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쾌했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거래처하고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잘 끝났어요? 아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았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제안을 하면서 의견을 좀 직설적으로 말했더니 거래처 사람들이 좀 불쾌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랬군요. 어떤 경우에는 부드럽게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네.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쉽지 않네요. 회의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렇게 끝나서 많이 아쉽겠어요. 자, 잘 들으셨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처하고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잘 끝났어요? 아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았어요. 회의 결과가 왜 안 좋았죠?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안을 하면서 의견을 좀 직설적으로 말했더니 거래처 사람들이 좀 불쾌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요? 너무 다이렉트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더니 거래처 사람, 우리와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하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이요.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불쾌해했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랬군요. 어떤 경우에는 부드럽게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는 것,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네,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쉽지 않네요. 네, 안젤라 씨가요.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한국어 실력이 아직 좀 부족해요. 아직 부드러운 표현을 몰라요. 이런 거죠. 그래서 더 속상한 거겠죠. 회의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렇게 끝나서 많이 아쉽겠어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 문제도 풀어봅시다. 거래처하고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잘 끝났어요? 아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았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제안을 하면서 의견을 좀 직설적으로 말했더니 거래처 사람들이 좀 불쾌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랬군요. 어떤 경우에는 부드럽게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네.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쉽지 않네요. 회의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렇게 끝나서 많이 아쉽겠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래처와의 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다. 별로 안 좋았어요. 자, OX 문제를 풀어볼게요. 안젤라 씨는 회의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아니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좀 불쾌한 것 같았다? 네, 불쾌했어요. 왜냐면 안젤라 씨가 좀 직설적으로 말했거든요. 그래서 불쾌해하는 것 같았어요. 안젤라 씨는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할 수 없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아직 한국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안젤라 씨는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직설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말이죠. 어떤 의견, 제안을 할 때요, 직설적으로 말해서 클라이언트 또는 거래처가 좀 당황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은 워크북입니다. 익힌 책 87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오늘은 이 부분을 공부해 볼게요. 워크북에 있는 듣기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고양이가 좋아요, 개가 좋아요. 고양이, 개 이런 pet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자, 고양이 좋아하세요? 고향이 어디예요? 발음이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데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개도 좋아합니다. 또는 개는 안 키우고 고양이를 키워요. 또는 고양이는 키우는데 개는 안 키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하면 막 땀이 나겠죠. 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들어봅시다. 안젤라 씨, 지난 토요일에 면접을 봤다고 들었는데 잘 끝났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는데 하나 실수한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면접 볼 때 갑자기 고양이에 대해 물으셔서 저는 고양이는 안 키우고 개를 키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웃으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고양이를 물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고양이가 아니라 제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아, 어쩐지. 고양이하고 고향을 헷갈리셨군요. 너무 긴장하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잘 들으셨나요? 안젤라 씨가 면접을 봤는데 고양이와 고향을 헷갈려서 실수를 했네요. 자, 같이 살펴볼게요. 안젤라 씨, 지난 토요일에 면접을 봤다고 들었는데 잘 끝났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는데 하나 실수한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면접 볼 때 갑자기 고양이에 대해 물으셔서 저는 고양이는 안 키우고 개를 키워요. 개를 키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웃으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고양이를 물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고양이가 아니라 제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아, 어쩐지 고양이하고 고향을 헷갈리셨군요. 너무 긴장하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한국 사람들이 고향을 발음할 때 고향이 어디예요? 그럴 때 이것을 향으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희은 약화가 일어나서요, 양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고향이랑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 지금요, 아마 고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고향이고요. 아, 지금 개,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양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을요, 문맥으로 이해하다, 대화 흐름으로 이해하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구별하는 방법밖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면 아주 쉬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듣고 문제도 풀어봅시다. 안젤라 씨, 지난 토요일에 면접을 봤다고 들었는데 잘 끝났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는데 하나 실수한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면접 볼 때 갑자기 고양이에 대해 물으셔서 저는 고양이는 안 키우고 개를 키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웃으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고양이를 물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고양이가 아니라 제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아, 어쩐지. 고양이하고 고향을 헷갈리셨군요. 너무 긴장하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잘 들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답을 해볼게요. 안젤라는 지난 토요일에 무엇을 했어요? 면접 시험을 봤습니다. 자, OX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라는 준비를 거의 못해서 실수를 했다? 실수를 했어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아니에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안젤라는 고향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까? 고향이에요? 아니면 고향이에요? 네, 고향에 대한 질문을 받았죠. 그런데 고양이, 야옹, 이것을 대답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안젤라는 질문을 잘못 알아듣고 동문서답했다. 고향이 어디예요? 아, 고양이는 안 키웁니다. 이렇게 이걸 질문했는데 다른 것을 대답했어요. 그것을 동문서답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맞네요. 자, 이렇게 듣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읽기 부분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